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네, 오늘은 무슨 날? Thanks God, it's Friday. 네, 네, 금요일날 즐겁게 맞이하는 금요일이 되었네요. 어찌 되었거나 간에 말이죠. 근데 오늘 미국 시장을 보면서 느꼈던 생각은, 이게 미국 시장 하루 늦게 분석하고 해석을 하는구나, 조금 늦구나, 너무 뻔한 얘기를 왜 이제서야 해석을 했을까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그 분석하시는 분들의 분석이 좀 잘 안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계속 이제 FOMC 얘기만 하다 보니까, 어제는 FOMC 때문에 시장이 좀 떨어졌고, 물론 채권 시장 그래요. 채권 시장은 그건 맞는데, 채권 시장이 떨어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한쪽에서 빵 튀었잖아요. 이거를 투자자들이 쉽게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인발 변동성 확대로 인해서 다들 위험자산 회피하고 안전자산 선호했던 흐름들이 잠시 나타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코인이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분위기는 좀 안정되어지는, 이 변동성에 의한 블랙스완의 가능성에 대한 고민들은 잦아지면서 좀 안정되는 흐름으로 나타났고, 다시 기존의 흐름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어제 있었던 FOMC에 대한 해석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해석에 따라서 이제 정신을 차렸죠.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가 당연히 그 얘기를 했을 거죠. 무슨 얘기요? 네, 이제부터는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해야 되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테이퍼링을 하자는 게 아니고 논의를 시작하자라는 것인데, 이제 그것을 시장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대형 딜러들, 그러니까 큰 은행들에 있는 딜러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그 설문조사 결과로는 이제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는 것은 내년도가 될 것이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금리 인상도 23년도 하반기 쪽으로 가서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설문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제 정리가 됐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이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는데, 조금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조금 뒤늦게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은 1.06% 크게 상승하면서 4,159로 마감을 했고요. 다우존스는 0.55%, 34,084. 나스닥이 많이 올랐습니다. 1.77% 급등하면서 13,535를 기록했고, 러셀 2000은 0.61% 상승했습니다. 자, 그런데 변동성이 다시 감소하고 이성을 찾게 되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이고 이거 다 필요 없어, 좀 피하자 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면서 달러가 약세가 나왔어요. 네, 달러가 약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앞으로 가장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금융시장의 주요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달러가 과연 여기서 반등을 제대로 해줄지, 아니면 이 약세를 유지할지, 아니면 추가 약세를 갈지 여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제가 장기 시계열로 달러의 가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2004년, 5년, 6년 달러 가치가 크게 떨어졌을 때, 그때 현상은 뭐였냐? 자산 가치가 상당히 급등했다라는 거, 부동산, 주식 모두 상당히 급등했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 최근 한 20년간의 흐름에서는 그런 흐름들도 기억을 하시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부. 자, 그러니까 달러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나요? 다시 이제 복귀들을 하는 거지. 가격들이 다 복귀를 하면서 움직였고, 네, 브라질 이런 그 원자재 국가들이 상당히 세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특징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자, 이제 하나하나 그 다음에 기술주들 말씀드려요. 기술주들 많이 올랐어요. 기술주들 많이 올랐고,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2.6%나 올랐고, 나스닥 바이오도 2.29%나 올랐습니다. 애플 2.1%, 아마존 0.49%, 마이크로소프트 1.38%, 알파벳 1.56%, 페이스북 1.6%, 인텔 1.07%, 퀄컴 1.5% 올랐고, 테슬라는 4%의 상승, 어플라이드 머티리얼도 4%, AMD 2.4%, 엔비디아 3.89% 등 많이 올랐습니다. 기술주들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변동성 하락에 따라서 달러가 급락했고요. 채권은 강세 전환을 했습니다.
그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 시장에 발생되었던 위기감들은 다시 좀 가라앉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앞으로 제 판단에는 미국의 금리는 구조적으로 금리 상승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식을 가져야 하는 상황인데 채권은 보유 편향이 있으니까 채권 가격이 강세가 되기를 원하죠. 우리 주식도 그러잖아요. 맨날 오르기를 바라잖아. 야, 사상 최고치인데도 하루 떨어지면 와, 막 이러잖아요. 채권 시장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채권은 계속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고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죄송해요.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건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금리 떨어진 걸 계속 바라고 있는데 그게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채권 시장이 버티다가 갑자기 금리가 팍팍 튀면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줄 거예요. 이 부분이 앞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느끼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우리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1.7 첫 번째 팍 튀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시장 난리 한번 났죠. 이런 일이 앞으로도 벌어질 거다, 종종. 그러면 시장에 빠졌다가 이게 수습이 되면 다시 반등을 하고, 이런 흐름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코인 시장 보면서 이 코인 시장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3만 달러까지 떨어졌잖아요. 일종의 마진콜이 나온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툭 떨어지잖아요. 항상 똑같아. 모든 자산 가격의 흐름에서 이렇게 하다 툭 떨어지면 이거 마진콜이거든요. 이번에 마진콜이 좀 났던 것 같고, 마진콜 이후에 급반등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런데 향후 유동성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오늘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이 이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릴 건데, 유동성 축소가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앞서 딜러들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저도 그 즈음쯤에 유동성 축소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동성 축소가 됐을 때 과연 코인 시장이 멀쩡할 수 있을까요? 유동성의 증가 또는 그로 인한 통화가치 하락, 즉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코인 시장의 강력한 자양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그 유동성이 축소될 것일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얘기 하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안 먹고 말지라는 이 투자 개념들이 조금 널리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 막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탄에 빠지는 과정들 이런 걸 보면서 저희 증시각도기 TV가 조금 퍼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내 거잖아, 내 거. 애완견처럼 키우고 있는 증시각도기 TV 요거 약간 펼쳐주셔도 되겠어요. 구독, 좋아요 이런 것 저 거의 얘기 안 드렸는데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피토하는 일들이 너무 자주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고, 특별히 한국 분들은 피를 토할 때 너무 세게 진짜 각혈을 하잖아.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증시각도기 TV 구독, 좋아요 좀 해서 펼쳐주시고, 안 먹고 말지 않은 인식이 좀 시장에 커지기를, 투자자들에게 좀 더 많이 퍼지기를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핵심적인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금요일 바빠요. 자, 오늘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 유동성 축소가 그럼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유동성 축소가 일어나는. 자, 오늘 고용 실업 급여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간 실업 급여 발표가 있었는데, 지난 15일로 끝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3만 4천 명이 줄어든 44만 4천 명, 조정을 해서 44만 4천 명이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주 47만 8천 명이었으니까요. 3만 4천 명 줄어들었는데, 컨센은 45만이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낮게 7주 연속 감소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수치냐면, 작년도 2020년 3월 14일 주간 이후 최저치예요. 최저치인데 3월 14일 주간이 얼마였느냐? 25만 6천 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게 일차적 목표죠. 테이퍼링을 하려면 뭔가 안정된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아주 정확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 무엇이냐? 그 무엇은 고용이라는 거예요. 고용이 중요하고, 자, 고용이 그러면 옛날같이 복원돼야 되는데, 그러면 작년도 3월 또는 2월 달로 복원되는 것을 기점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20만 명대 초반 이런 정도까지 떨어지면 테이퍼링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것들이 확 올라오면서 테이퍼링이 급속도로 빨라질 가능성이, 논의가 빨라지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20만대 초반의 1차, 이것이 1차 목표이고요. 두 번째,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건 뭐냐면 실업률이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어지는, 대략 한 3%대라고 보여지는데, 실업률이 3%대 수준까지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테이퍼링을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까지 뭐 테이퍼링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나오겠지만 아마 그때까지는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때가 되어서야 테이퍼링 논의가 본격화되고 테이퍼링이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대형은행 딜러들이 얘기한 내년도 1분기 테이퍼링, 그 다음에 3분기 금리 인상 시작 예상을 했는데,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정도 생각하고, 대신에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올해 연말께에 테이퍼링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테이퍼링 시작이 주가의 하락이냐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인플레이션이 주식시장에 나쁜 건가요? 계속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마치 테이퍼링 인플레로 인해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오니 그 인플레가 되게 나쁜 것처럼 인식을 하는데 그거 아니라요. 원칙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은 기업 입장에서는 즐길 수 있는 분위기예요. 근데 이게 워낙 레버리지가 많으니까 여기서 돈 뺀다고 하면 충격을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계속 두려워. 형 돈 언제 뺄 거야? 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계속 가면 자동적으로 유동성이 좀 축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오르락내리락 반복하겠죠. 올라가지 못하고 오락내리락. 시장이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겁이 없어져요. 그래서 돈을 막 땡겨서 막 투자를 하는데, 시장이 오르다 말다 하면 이거 안 되겠네, 좀 줄여야 되겠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지수가 위로 쭉쭉쭉 뻗어갈 때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죠. 고민하게 하면 사람들이 쉽게 확신하지 못하면 돈을 막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표 보죠. 컨퍼런스 보드 4월 미국의 경기선행 지수가 전월보다 1.6% 오른 113.3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가가 상당히 떨어졌어요. 63달러? 네, 63달러 수준은 훅 하고 떨어졌어요. 65달러 수준에서. 62네. 죄송합니다. 62.02. 지금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건 뭐냐면 이란 핵 합의 JCPOA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에 복원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에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이란이 좋은 진전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란 제재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지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란에서 공급 물량이 많아지겠죠. 유가, 원유.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진 건데, 여기 기사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회담이 진전이 되어서 이란 제재가 해제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여기서 진짜 자본의 악마적 속성을 보게 되는 거야. 왜냐면, 상방 베팅, 유가 상방 베팅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란이 복귀해가지고, 세계 일원으로서 들어오고, 전쟁의 위험이 없어지고 평화의 때가 오는 게 위험이야. 유가가 안 오르니까. 상방 베팅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세계 전체적으로는 평화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참 좋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란이 잘 풀려야 북한도 풀릴 수 있어요. 이란 저렇게 되면 미국이 북한 안 놔줍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위기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세상의 평화에 대한 뉴스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자본의 어두운 그림자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여주고요. 내가 잘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균형적 시각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되죠. 투자해서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남들의 불행과 남들이 피해를 입는 것까지 즐거워해서는 그건 정말 안 돼요. 그건 진짜 아니고, 남 잘 되는 거 박수 쳐주고, 나만 되면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찌되었건, 이란 문제도 잘 해결되어서 만약에 유가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어떻게 될까요?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낮아지면
전체 금융시장에서 생각하는 걱정하고 있는 긴축도 생각보다 조금 뒤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란이 들어오는 게 꼭 나쁜 뉴스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 뉴스 중에서 버진 갤러틱 뉴스가 있습니다. 무려 15% 급등했는데요. 그 스페이스쉽이 비행 일정이 5월 22일 날 비행한다고 발표되면서 급등을 하였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즐거운 금요일 되시길 바라고요. 한국도 즐겁게 마무리해서 오후장 즐겁게 행복한 얼굴로 여러분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